하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오는 아침인데도 이렇게 새벽에 그 CEO 조찬 포럼을 해서 참석해 주는 우리 CEO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지금 서서히 이제 종강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CEO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목요일 조찬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좀 얻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저희들 원래 2회차로서 조선 최초이고 대구가 낳은 우리 천재화가 이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인 선생님 이야기를 남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그분의 그 아드님이신 이채원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채원 회장님은 제가 특별한 프로필은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인 선생님의 아드님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프로필을 가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채원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조선의 서양화가 우리 이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채원 선생님 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채원입니다. 이름부터 잠깐 소개한다면 제 이름은 우리 그 성경에 나왔을 때 보면은 그 모태신앙이 있듯이 저는 아버님이 채색채자에다가 동산원자를 썼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바로 1950년생인데 채색채자에다 동산원자 나중에 한번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 말기에 삼원이 있었어요. 삼원. 그러고 나서 제가 원자를 똑같이 썼습니다. 자, 그 이름은 그렇고요. 일단 우리 총장님 이하 우리 장 교수님 또 우리 내 친구 후배 허 교수님도 보이니까 뭐 그냥 모르는 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지난번에 경북대학 갔을 때 그런 데는 전부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 아시는 분 같아가지고 가족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편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만일 고호의 아들이 왔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럴 때. 그래서 우리 편하게 한번 2시간짜리인데 1시간 만에 우리 한번 놀다 갑시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림과 놀자 그 뜻을 해서 편히 아침 일찍 온 걸 갖다가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저는 엊그저께 폭파했죠. 또 곧 우리가 백투더 퓨처 70년대부터 70년도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왜냐면요 제가 70이거든요 1950년 저는 9월 15일 날 9월 15일 아시는 분 또 퀴즈 들어갑니다. 상품 많이 가져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대구까지 다 밀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외관까지 왔었을 때 지금 메가더가 그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을 합니다. 그때 제가 폭탄 소리에 놀라서 그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1950년 70년대에 갔는데 바로 내일 모레가 6.25예요. 근데 그 당시 1950년도만 해도 그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폭발이 나고 그래서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건 뭐 한쪽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겠지 이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950년 70년 전 그때 그런 생각을 어저께는 폭발하고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인성이라고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도 그냥 이인성 그게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54년도에 대구에 왔을 때 휴전이 53년 7월 달에 휴전하자마자 대구에서 제 첫 번째로 아버지 유작정 회고정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맥향 다방인가 그런 다방이 있었어요. 시내에. 그 4살 때 왔으니까 저는
그때 대구에 왔을 때만 해도 기차가 그냥 연탄을 떼면서 막 석탄을 떼면서 왔을 때니까요. 그때 이제 대구에 왔을 때가 이제 54년인데 어린애인데 얘가 채원이냐 그게 아니라 항상 그러면서 모든 전시회 갈 때마다 아 얘가 이인성의 아들이지 이인성의 아들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인성이 편해요. 근데 어떤 분이 야 당신 자네 아버지 같은 함부로 이인성이라고 막 쓰냐 해서 이미 고유명사가 돼서 그냥 이인성이라고 쓴다. 그래서 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고 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은 벌써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종합반에서 한데 교양학부 때 국문학과 교수님이 우리 때는 출석부가 있었어요. 출석부에서 이름이 다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아무개 그랬는데 이채원 일어나봐. 이게 자네 벌써 호를 썼나? 채원이라는 게 혼이에요. 아닙니다. 제 이름입니다. 이거 누가 지어줬나? 그래서 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버지요 그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또 한참 그 보더니 네 아버지 화가지? 얘기도 안 했는데 맞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1945년도 대구를 떠나거든요. 대구를 떠나면서 해방이 되는 해 삼덕동 아트리에를 떠나면서 정든 대구를 떠나며 이제 서울에 우리 교육협 페스타를 차한 그 신봉조 교장 선생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1945년 8월달에 이화 여자중고등학교 미술선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미술선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5년도 왔는데 앨범에 보니까 바로 김구 선생님이 해방하자마자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먼저 서울 가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좀 더 일찍 오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와가지고 그 이화여고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1950년도만 45년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학교에다 큰 칠판에다가 한자로 쓰면서 채색 채자에다가 동선원자 쓰면서 나 아들 이름을 이걸로 진다고 해서 자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1950년도부터 이제 45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이인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대구 TBC 방송국에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걸 주제로 찍는데요. 그래서 그 PD가 나보고 왜 아버지라는 소개를 안 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제 나름대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는데 한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PT장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걸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게 맞나? 이거 깔아놓은 거 안 지웠네? 그쵸?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게 이거 맞나? 이거에 내가 가져온 폴더가 있는데 이거죠. 고마워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대구에 와서 방송하면서 아버지란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1912년생이에요. 1912년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또 누가 있냐면 그 아바이 동무라고 김일성이가 1912년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191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요. 뭐냐? 1919년이 3.1운동이 일어나요. 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력으로 총칼을 차고 있었던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에 문화혁명이 그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1910년도에 태어난 이상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서양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2년생이 7살 되던 해가 1919년이에요. 그래서 1912년 이런 분들이 전부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1919년에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수창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때 저도 이제 대구에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수창초등학교하고 종로초등학교의 차이점이 종로초등학교는 일본 애들이 많이 다녔고 수창초등학교는 우리 조선 애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수창초등학교에 다녔고 그때 지금 뭐 보통학교냐 소학교냐 그때는 좀 체제가 틀리니까요. 여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시스템은 지금 70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좀 백투더 피처 해가지고 70년 전에는요 소학교, 보통학교 이 개념이 어느 학교는 막 개편이 틀려져가지고 4년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6년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학교하고 소학교하고 차이가 좀 틀립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저희 때만 해도 국민학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로 됐죠. 그 뜻이 그때 용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학적 보면은 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제 표적에 들렸기 때문에 여기 경제선거가 우리 허 교수님이 요 자리에 요게 첨성대입니다. 요게 첨성대인데 오늘 뭐냐면 그림은 인터넷이라든지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책성이 없고 남들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여기 드리는 건데 요 작품이 1935년도인데 1931년도에 그 일본에 이전 유학을 갑니다. 유학이란 단어하고 동경으로 간다는 거하고 또 애매한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 조선을 반도로 보고 걔네들이 본토를 자기네 그 본토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속국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거랑 똑같아요. 대구에서 동경 가는 거지 유학을 간다는 개념이 뭐 미국으로 간다는 그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때 자주 저도 3년 전에 그 대구에서 배낭 메고 일본으로 직접 가봤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갔나? 와, 그때 갔는데요. 우리가 지금 없어진 물건들이 있어요. 주판이 없어졌죠. 계산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만 해도 기차 무궁화에 가면은 카라멜, 밀크, 달걀 이런 거 팔았는데 없어요. 지금 SRT 같은 경우에는 물도 안 팝니다. 이 80년대에는요 우선 뭐냐면 침대 칸이 다 있었어요. 침대 칸이. 그래서 부산서 내려서 시모노스키를 거쳐가지고 뭐 히로시마를 거쳐서 가는데 1박 2일을 꼬박 기차 타고 가고 하는데 잠자는 침대 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 동경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었습니다. 유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서도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야지 가는 건데 하여튼 어렵게 일본에 가 있었으면서도 자주 대구에 옵니다. 방학 때 대구에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이제 이게 35년도라고 작품을 썼지만 보통 보면은 5월 달에 그 작품전이 열리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저 작품 저도 계대 대학원에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보통 기름이 마르고 뭐 하려면 최소한 200호짜리 150호짜리 그리려면 3개월은 걸려요. 그렇다면 저게 이제 35년이라면 그 당시에 벌거벗고 이런 거면 그 전해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 경주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1930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930년도인데 대구에서 경주까지 어떻게 갔냐? 그래서 그것도 돼가지고 우리 경주에 사시는 우리 허 교수님하고 경주에 가가지고 요 스카이라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요 장소가 그린 장소가 어딘가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제가 일본도 가봤고 그랬듯이 이게 그분이 이거 그림을 그려놓고 출품을 할 때 이 작가들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애를 낳았다고 해서 자기 애가 아니에요. 이름도 줘야 돼요. 그래서 작품을 그려놓고 나서 뭐에 고민을 하냐면 제목에 이 명제 작품명을 쓰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쓸 때는 출품할 때 고도의 상곡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그 엽서에서 제가 그거 본 건데 제가 그래서 고도의 상곡에서 썼더니 고도라는 단어가 아니 부여도 있고 저기 백제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출품할 때 지우는 거예요. 지워가지고 아니다, 경주로 하자. 그래서 이 경주의 상곡이라고 해서 이 첨성대가 있는 그쪽에서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1935년도에 지금의 대통령상 창덕궁상이라고 해서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의 나이 몇 살이냐? 24살도 안 된 23살이에요. 총장님 23살에 뭐 하셨어요?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뭐 우리 그리고 좀 이따 가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대구라는 걸 키워드를 잡았거든요. 미술의 중심 수도 대구라고. 그래서 경주에 가서 이 최고상을 받았으니까는 35년도에 받고, 제가 뒤 자료가 나오지만 36년도에 일본에서 대구를 미술의 중심 수도로 만든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때 제가 그 설민석이하고 도울 선생 걸 오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좀 봤어요. 강의할 때 좀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설민석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있는데 걔가 여고영어학과 나왔어요. 올라가서 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무엇이 굉장히 잘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가 영국영어학과 나와가지고 그런 걸 좀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강의 나가면은 좀 그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강의 나가면은 한 70~80%가 주무시고 학생들이 자고 앞에 선생님만 보기 때문에 그거만 얘기하고, 오늘은 저 뒤까지 뭐 이렇게 막 마스크 벗으세요. 뭐 괜찮아요. 네,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이게 뭐야,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썼는데 지금은 다 나쁜 사람들만 있어서 다 괜찮습니다. 그랬듯이 이게 강의할 때 그 학생들을 깨우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저는 많이 보고 기왕하는 건데 그 시간 동안에 뭐 외울 거 뭐 있습니까? 시험 보고 또 시험 본다면 뭐 인터넷 다 자료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게 얼마큼 재미납니까? 그래서 자, 허교수 이 장소가 어디예요? 월성 초등학교 앞입니다. 저 허교수님이 월성 나왔어요. 달월자에 따라 소득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손동진 교수가 얘기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대구 분이죠. 언덕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버스가 자갈길 올라가는데 못 올라갔대요. 그 내려가지고 할 때 이인성이 내려가지고 야 다들 내려가지고 어른들 놔두고 내려가지고 그 버스를 밀고 경주로 포항으로 갔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경주까지 가서 경주를 자주 가요. 일본 사람이 오면은 같이 가고서 그 이분이 모아놓은 앨범도 있는데 거기 보면 경주에 그런 걸 자주 가야 되면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고도의 계곡에를 갖다 지우고 경주의 상곡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대통령상을 받았어. 최고의 상이 최고의 상을 받는 거죠. 아이고 뒤로 갔네요. 잘못 갔습니다. 그리고 자주 오는데 1933년도에 벌써 일본에 계셨을 때인데 또 경성으로 왔는데 경성에서 또 인천 월미도까지 간 거예요. 이게 본인 자필인데 학교 수천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서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1년, 2년이 늦은 이유가 서당을 다녔습니다. 학적부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서당을 나왔는데 요때 벌써 요 멜빵에다가 멜빵도 메고 여기 서 있는 게 이인성이고 요 여자 신발이 보세요. 집신 고무신도 아니고 구두 신었습니다. 33년도입니다. 자, 파트너가 안 맞죠? 여기서 안 맞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동안에 이인성 그림이다 아니다 했는데 저는 사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여기 산하고 요 내려오는 길하고 요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최근에 발견된 작품들이고요. 제가 대구에 온 이유는 대구에서도 이인성 그림 찾으면 로또 복권하고 똑같습니다. 호당 1억은 가니까요. 아시겠죠? 또 돈 얘기하시니까 어저께 집 산 것도 배 아파하시는 분이 있네. 하여튼 그림에 투자해도 됩니다.
동경에서 왔고 그 대구에 35년도에 일본에서 오자마자 지금 계산성당 보고 옆에 알리안츠 생명 그 자리가 남산병원이라고 있었어요. 남산병원에서 여기 화실을 차렸어요. 남산병원에 차려가지고 요 뒤에 있는 게 경주의 상공이네요. 그러니까 34년도 그리고 35년도에 대통령상 받은 거고, 그리고 나서 35년도에 남산병원 원장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 있었고, 그때 남산병원의 요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남산병원에 학원을 차린 겁니다. 그때 이인성 양화연구소인데, 그래서 그 지금 명덕역 근처에 학원이 많대요. 미술학원이. 그래서 이미 193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미술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 대구에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35년도에 양화연구소에 온종일 그림을 그려요. 요 뒤에 시간표를 보면 오전에는 무슨 반 받고 우리가 그리고 일요일 날은 야외 스케치도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양화연구소를 하다가 아까 요거는 44년도 해방 45년도 해방되기 전해에 조선미술전람회 무감사로 출품해가지고 상 받은 건데, 요 작품은 한 200호가 넘나? 높이가 240m, 240cm, 2m 넘어요. 그래가지고 45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신분증이에요.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미술선생 신분증이고, 그때 학교에 김구 선생님이 오죠. 여기 신봉조 교장 선생님 있고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그러고 나서 1950년도에 오늘 바로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날 텐데 방목을, 그러니까 그때 미술 선생님들이 뭐 먹고 사냐면은요, 책 만드는데 사파를 그리고 신문에 사파 그리는 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뭐 김한기 씨도 사파를 많이 그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 코베이 이런 데서 사파 나온 책들을 제가 좀 모으고 있어요. 그때 우연치 않게 이 책을 어느 국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를 봤는데, 박목을 시인하고 그 아동 문화 선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이게 사이즈가 A4 반쪽짜리인데 한쪽엔 그림이고 한쪽엔 있는데, 박목을 시인, 그 다음에 우리 윤복진 선생님, 뭐 윤석중 선생님, 당대에 있던 동료 작가들하고 사파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6.25가 터진 거예요. 요거 책을 잠깐 보면은 6월 10일 날 초판 발행을 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책이 다 없어져가지고 제가 150만 원에 샀다 그러길래 내가 300만 원 주겠다 할 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대구는 이제 전쟁에 피해를 안 입었으니까 이렇게 고소화 중에서 이렇게 사파라든지 있으면은 같이 자료를 공유합시다. 그래서 그때 이거 유일본인데 아마 그분이 혼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00 9월 15일 날 제가 인천 상륙하고 지금 대구서부터 자무동 전투 끝나고 막 위로 올려가지고 지금 9월 15일 날 제1사단 강화도로 가고 이렇게 양쪽으로 와서 노량진으로 왔을 때 저희 집이 이화여고 근처에 있는 부가현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현동에 인천서 15일 날 상륙해가지고 서울 입성하는데 9.28 오는데 13일 동안 걸린 거예요. 13일인데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15일 날 낳고 아버지가 미역국 가지러 간다고 17일 날 학부형집 가다가 공산당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용산 내무소에서 감옥소에 있는데 B 식구가 계속 뭐냐면 우리 집 옆에 굴레방다리라고 해서 수색 가는 길에 거기에 자연적으로 좀 굴이 있거든요. 기찻길. 글로 인민군이 퇴각을 하면서 인천서부터 글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으로 계속 포격이 굴레방다리로 포격하니까 아버지가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우리 집에 용산 내무소에서 권고 17일 하고 22일 날 오전 5시에 철창을 넘어서 탈출한 거예요. 9월 22일 날. 그리고
만세 하는데 이게 27일 날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대 나왔는데 저는 4.19가 아니라 4.18이거든요. 하루 먼저 데모했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아버님은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가기 전에 광화문으로 지나게 우리 집 앞에 국군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전장통에 인민군이 들어오면 인민군 깃발 들어, 한국군이 들어오면 한국군 깃발 들어. 이게 파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 여기 뭐 전부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승만 3일 만에 수원으로 도망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대구까지 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오는 게 6월 28일이에요. 28일날 새벽 2시 한강다리가 끊어졌어요. 서울 사람들 지킬 테니까 가지 말라 해가지고 서울 사람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대구 이남에 있는 저거 현풍 이런 데는 6.25 때 인민군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용산 내무소에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5일 만에 탈출해가지고 왔다는.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록적인 게 참, 메모지 하나 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도 영화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있는 요 명함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기록이라든지 글자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기뻤겠으면 저 조그만 종이에 있다가 그림을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는 저 중일전쟁 하여튼 6.25 뭐 이런 걸 모든 전쟁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았더만 최인호 씨가 천재를 누가 쏘았는가 그걸 보시면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가 있고, 오시면 신경항에 글자 쓴 거 보면은 이래나 저래나 천직은 그림을 그리는 실체만큼 그림 속에 살다가 그림 속으로 사라진다. 내 개성을 짓밟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떠났지만 지난번에 암살 영화에 10편이 영화에 나왔어요. 여기 이정재 옆에 저희 아버지 자화상이 있고, 요 여자 연극 잘하죠. 요 여자 옆에 술병이 있고, 그리고 요 병원 전지현 옆에 요번에 대구미술관에서 전시했었죠. 요 작품. 그래서 당시에 1930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스타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인성 앞에는 항상 천재라는 단어하고 대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때 만일에 내가 평양 사람이라면 평양 이채원 항상 그 지명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신문에 나고 보면. 그래서 암살 영화에 이렇게 출연했는데, 또 여기서 돈 얘기 잠깐 해야죠. 저작권요? 받았죠. 저작권 주는 거는 꼭 잘 되는 사람은 저작권을 줘요. 꼭 저작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꼭 저작권 얘기해요. 삼성 저작권 무조건 줍니다. 달력 하나 만들어도 한 카트당 500만 원씩 줘요. 요거 3,000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 아버님한테 용돈 받았잖아요. 전 지금 용돈 받아요. 자, 천재라는 단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천재라는 말은 읽어보시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19까지입니다. 19살까지 뭔가 자기가 엑셀런트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학장님 지금 아무리 엑셀런트 해도 천재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천재라는 단어는 꼭 이인성 앞에는 천재라는 게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고학하는 금주 제전의 제국미술전람입니다. 근데 고학하는 소년 아주 천재고, 조선의 천재 이인성군 해가지고, 천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일본 신문이라든지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을 코를 납작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이런 기회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천재라고, 천재 양화가 이인성군.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항상 대구가 나오죠. 양화연구소 조선모의 대구의 이인성. 그 다음에 또 대구의 이인성 씨.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인데, 요거는 그 양화연구소 자료거든. 그래가지고 대구에다 양화연구소를 차렸고, 요거 이전 저희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 1936년도에 이 신문입니다. 조민일보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우리가 제가 지하철 개통되고 문희갑 시장 있을 때 딱 내렸는데 지하철에 문화의 중심 대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문화의 중심이냐고. 근데 그 말 계속 써먹더니 어느 날 슬슬 좀 약해지더니 지금은 컬러풀 대구로 왔어요. 그래서 컬러풀 대구가 뭐냐 했더니 그것도 또 흐물흐물해요. 뭐 미라노하고 넥타이 만드는데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화의 중심 대구 말로만 그러지 지금 뭡니까? 비엔나로 뺏겼죠? 광주한테. 그 다음에 영화제 부산한테 뺏겼죠? 애니메이션 부평에다 뺏겼죠? 남는 게 뭡니까? 지금 아버지 동상 옆에 두루공원 옆에서 기껏하는 게 치매 파티 하시고 있습니까? 닭고기에다 치매 파티. 그래서 대구에 치매 환자가 많대요. 빨리 이 보건소 이거 팔만해가지고 치매뿐이 없어 치매 파티 합니다. 우리 아버지 옆에서. 그래서 그 작년에도 가봤더니 그 두루공원 내에서 치매 파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가지고 그 동상 앞에 가서 아버님이랑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아까 35년도에 경제상국을 해서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35년도에 이분이 대구에 와가지고 학원을 차립니다. 이인성 양화연구소를 차리고 그 다음에 요 해에 뭘 차리냐면 대구에서 처음으로 아루수 다방을 만듭니다. 그러니 그때가 우리의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미술로서도. 그래서 오늘의 얘기가 대구가 벌써 그때 이미 영원한 미술의 중심 수도였었다는 거 일본 사람들도 인정한 겁니다. 이거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구 사람 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은 선생 같으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백목 가지고 야 우리가 수도야 이거 집어넣더라고요. 잠자는 사람 깨우고 그 대구를 영원한 미술 도시로 했고 그 아루스다방을 차립니다. 그 중앙통에 아루스다방을 차리는데 며칠 전에 뭐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나는 조태곤이라는 사람은 압니다. 여기다 조태곤을 프랑스에서 돌아왔어요. 1938년도 12월 달에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앙통에 있는 아루스다방에서 요분이 모이는데 전부 문화인들이죠. 예술인들. 요거 조태곤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 최승희 춤잘 추면서 최승희 될래 최승희하고 바로 버금가는 남자 무용가입니다. 조태곤이가. 근데 이 조태곤이라는 사람은 또 불란서로 가 있을 때 많은 문화인들을 우리 조선에서 온 문화인들을 도와줘요. 누가 와도 자기가 가이드 해주고 뭐 일본에 있을 때 전시회도 주최해주고 그래서 이 조태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의사라고 그러는데 조양근 씨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주고요. 또 요분은 다들 아시는 잊어갈 수 있는 백석 시인이 대구에 와서 이인성하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여기가 우리의 문화의 중심을 잃고 아루스다방이라는 게 뭐냐면 히라버로 아트라는 뜻이거든요. 아트. 예술다방이에요. 예술다방. 이런 우리의 문화의 중심이 이 대구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여기 그래서 사진 한 장 속에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음악 속에 가버린 그레트 가르보. 아버님이 그레트 가르보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요 단어를 자꾸 지금 해보는데 35행이라는 건 알겠는데 요게 아루스 수프도 파는 것 같아요. 수프. 그런데 그 다빈치 코드가 있듯이 이인성 코드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자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 요 기둥 하나 가지고 숨겨버린 거예요. 그랬듯이 하여튼 우리가 또 연구해 봅시다. 요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방에 있는 요 의자가 집에다도 했고 요 다방 의자도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해가지고 요런 그림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앉았던 요런 분들을 다 하고 요 인형이 자주 나오는데 요것도 그 일본에서 결혼한 남산병원 김옥순 제가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3번 합니다. 짧은 나이에 38살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피카소는 몇 번 했는데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피카소를 갱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8번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아루스다방에 있던 그런 건데, 저는 미술관 갖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이런 거 하는데 미술관 뭐가 필요해요? 엊그저께 대구미술관 갔는데요. 그건 1시간 동안 돌아보는데 4명 봤어요. 4명. 근데 그거 700억 주고 지었거든요. 687억 원. 687억 원을 4명이서 즐기고 왔어요. 미술관 필요 없고요. 저는 아카데미 극장, 대구역 앞에 거기에 수도극장 거기에다가 그냥 아루스다방이나 만들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오면은 그냥 커피도 싸가지고 오시고 그런 우리가 만나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지. 저 산골짜기에 있는 가면 뭡니까? 깊은 산속 옹달새 물만 먹고 오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시내 한복판에 아루스다방이라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당시에 찌라시 다방 개업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드린 거 한번 보세요. 열어보세요. 거기에 찌라시 이거 드렸죠? 그거 저기 있는 우리 제 후원자가 어저께 다 써가지고 넣은 건데 그 찌라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찌라시가 일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팜플렛? 그 미국 말이고. 전단지? 아줌마가 전단지 주는구나. 그 앞에서 중앙통 대구역 앞에서 놓아준 전단지입니다. 1937년도 전단지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아루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카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루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루스 제가 한자 실력이 되거든요. 다방 아루스는 아담한 객실 사롱입니다. 다방 아루스는 심령의 안식처 오아시스입니다. 다방 아루스는 예술가의 전당 파라이스. 다방 아루스는 가두의 도서실입니다. 라이브러리.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본인이 만든 전단지입니다. 그리고 다방 아루스는 향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방 아루스는 라틴어로 아트라는 뜻입니다. 여기 전번에 이렇게 썼고 여기서 퀴즈 들어가 봅시다. 티룸이 뭘까요? 다방이죠? 티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티룸에 뭐라고 써 있죠? 이런 에코백도 있는데 원하는 요거거든요. 맞추면 이걸 주려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다방 밑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조그맣게. 빅타 RCA가 뭐냐고요? 전축 설치돼 있다. 예? 빅타 전축 설치돼 있다. 전축입니다. 전축. 빅타 RCA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빅타 RCA 봅시다 한번. 자, 1936년도 동아일보에 나온 신문자료 광고 부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개 그린 거예요. 저거. 개 그린 충기 앞에 개 그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게 굉장히 RCA 해가지고 집에서 자랑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RCA 작품인데 섭섭하잖아. 근데 꼭 맞은 사람만 줄 필요 없어요. 틀린 사람만 줘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진 사람 먼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통에 전화번호는 389는 이거 장땡 집은 거예요. 389 지었잖아요. 그리고 RC에 설치했다고 해서 이렇게 개가 스피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다방에 앰프까지 설치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자랑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이 아루스다방을 한번 재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인성이 그 대정 원년이면 1922년에 갔는데,
미술 점수가 입학전 경락 사항은 일본 애들이 꼼꼼하게 다 썼습니다. 뭐 키가 몇 센치, 뭐 서당을 다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화 점수가 1학년 때 8점 받고 쭉 하면서 10점 만점 10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창가라고 써있죠. 창가가 음악 점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입학전 기록, 요건 말이죠. 우리나라에 세 곳에 그 저장가 있어요. 서울에 한 곳, 대전에 한 곳, 부산에 그 중요 서류 저장하는 데 가서 부산 가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정도로 꼼꼼하게 저렇게 자료를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케다 선생님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조 선생님 여기서 시간도 없으니까는 작가는 그림으로 봐야 되니까는 작품 소개 아니 이거 나가서 작품 나오는 게 있어. 잠깐만요. 이건 1분인데 작품 나오고 이렇게 나가. 됐어요. 워낙 용량이 커서 뭐 작가는 뭐 그림으로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 특별히 짧은 시간에 쫙 넘길 테니까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때 보기로 하고요. 넘기면 돼요? 요거 아시는 분? 계산성당이죠. 계산성당인데 요거 수채화입니다. 수채화인데 이분이 이성 작가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서당을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당에서 난 그리는 것까지도 다 배웠어요. 매난국죽 다 그렸는데 그래서 당시에 수채화라는 거 접어들이는데 1929년도에 접어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하면 이게 컨템포러리 아티스트입니다. 새로운 거를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로 넘어가는데 수채화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공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그림은 제가 감별하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미작이 나오는 건 저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들어가면은 이 정도로 수목화를 쳤기 때문에 그림에 선이 나옵니다. 난을 치듯이. 그래서 그런 것만 잠깐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계산성당 옆측에서 본 건데 지금 계산성당 가면 여기 이인성 나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앞쪽이 알리안츠 생명인데 거기가 그 옛날에 남산병원 자리예요. 거기서 바라본 작품이죠. 뒤로 가네? 잘못 눌렀네. 빨리 가겠습니다. 요것도 빨리 갈 수가 없네. 요 그림이 딴 사람이 맨 처음에 유화인 줄 아는데 이것도 수채화입니다. 50호짜리인데 굉장히 근데 헝겊했다 그랬어요. 보통 캔버스에 그리면 유화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헝겊, 비단했다 그림. 그러니까 제로 불문 이인성은 행운합니다. 일본에 가기 그 힘든 일본 1931년도에 일본 아무나 못 가는 그 일본에 가가지고 행운아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이런 어딜 갔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알파고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인성이 그냥 누가 초대해가지고 가가지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맨 첫 직장이 금성통신이었었는데 금성사 들어갔었는데 이분은 첫 직장이자마자 들어간 게 어디냐면 크레용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재를 많이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선물 받으시면 화장품 못 써요. 최고급 써야 돼요. 기왕 묻히는 건데 화장품은 최고로 써야 돼요. 기왕하는 건데 제일 좋은 종이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신문지에다가 서예 연습하는 거. 안 됩니다. 좋은 종이에다가 첫부터 피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인성 그림의 특징은 좋은 종이에 좋은 물감에 좋은 붓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화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30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조선미술전람도보다 한수 위인 본토에서 하는 제국미술전람회 제국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일본서 한국에 인정할 수 있는 그림이 이 작품인데, 여기에 또 우리의 자부심을 박수 준비하세요. 이게 일본에서 제전에서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그린 걸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의 뜻이 담겨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요 고무신 있잖아요. 박수 치세요, 이때. 아니, 동경에서 나는 조선인임을 밝혀놓으라 할 때, 이런, 신발을 그려놓고 했으니까 조선인임을 알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일본은 여러 가지 화풍을 많이 들어와요. 고호, 아주 막 그냥, 모네. 외국 사람인 줄 알지만, 조선인임을 뜻하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캔버스의 수채입니다. 캔버스의 수채. 요거는 이화여고, 여기에 정동교회가 보이죠? 정동교회고, 그리고 부임하자마자 일본식으로 쓴 그런 교실 이름을 매남국적으로 다 바꿉니다. 아버지가 매남국적으로 일본식 이름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세라복을 디자인해가지고 여학생들 옷에 세라복을 교복을 입혔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80년 전, 90년 전 그림입니다. 그때 우리 그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구에. 아까 요거 디자인해서 가방을 만든 겁니다. 요거 암살 그림에 나왔던 거고. 요게 이제 동경에서 그 남산병원 딸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디자인의 김옥순 첫 번째 부인. 다섯 번째 부위는 아니라 첫 번째 부위. 요거는 이제 아리랑 고개. 또 그때 33년도에 조선에 와가지고 그 아리랑 고개인데, 나온교회 아리랑 고개를 촬영한 곳. 제가 고등학교를 이쪽에서 나왔거든요. 경동고등학교. 여기에 성심여대 있고 도남동 전찻길 있고, 요거 아리랑 고개 그린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교가 지금 아리랑 촬영을 여기서 한 겁니다. 요건 아까 다 보셨고, 이거 사과나무, 요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요 그림은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찾아왔어요. 아버님이 42년도에 명덕초등학교에다가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941년도에 명덕초등학교가 그때 학교를 지었어요. 1941년도에.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명덕초등학교 그때 초등학교 다닌 사람이 복도에 있었대요. 73년도까지. 73년도에 은근슬쩍 누가 가져갔어요. 그걸 계속 45년 동안 숨겨 있다가 제가 뺏어왔어요. 대구로 가져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와요. 아이고, 봉지가 맞나? 봉다리가 맞나? 좀 더 봉다리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배나무. 요거는 내 손바닥만한 작품이에요. 그만해. 우리 큰 누나 찍고, 큰 누나 침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침대 빠른 눈 돌림과 빠른 스케치와 필력. 요거 이화여고 학생. 요것도 멜빵에 딱 그린 건데, 80년 전에 이런 디자인 보셨죠? 똑같아요, 지금이랑.
이렇게 해서 폴더 만든 것도 많아요. 나중에 이렇게 아트 상품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이 연도를 안 써서 모르는데 이 아버님인데 여기에 여자 한 분이 가고 있고 여자 한 분이 쪽다리를 메고 오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고요. 47년도에 결혼하거든요. 시간이 짧아서 더 이거 아버지 자화상이고 요 다음 거 지금 끝날 시간인데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다음에 뭔가 다음에 나가서 뭐가 있나 봅시다. 동양화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열어봐. 우리가 천재성이라고 할 거 하면 다양성이거든요. 뭔가 동양화만 아니 지금 동양화는 건 한국화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우리 거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서양화가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왜냐면 우리 학교 들어갈 때 진학책 계곡 같으면 동양학과 애들은 조금 처지거든요. 서양학과가 높고 조술과 더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서양화가다고만 자랑했는데 그거보다도 동양화를 많이 그렸어요. 이런 난에다 쓴 글조는 위대한 작품을 나는 볼 때마다 나는 내 스스로 그래서 1938살 나이에 일찍 돌아가는 걸 암시하는 글이 많아요. 이거는 은박지에 그린 그림인데 팔등신 멋있죠? 쫙쫙 뻗은 게 팔등신 그리고 빠른 붓타치 요 달밤의 여인 이런 것도 달 표시를 불어 공간을 놔두고 피리부는 요 여자 팔등신을 보십시오. 뒤로 갔네. 그리고 소정 병관식 선생님하고 참 친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어린데도 건 선배들하고 거의 같이 요게 이건 다음에 나온 부채인데 워낙 이만하니까 전주에서 1939년도에 전주에서 대구에 있는 이인성을 초빙을 합니다. 이때까지 흑백으로만 있던 그 그림을 컬러풀하게 그래가지고 5개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건데 이거 지웁시다. 부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넘어갑시다. 아직 넘어가자. 동양화가 많아서 넘어가자고요. 나가고 부채를 부채. 이게 이제 전주에서 동아일보 39년 전주인데 부채를 개량하는 거예요. 전주에서. 그래서 전주에서 이 대구에 있는 이인성을 불러 부채를 5종을 만들어 가지고 저게 만주까지 주문이 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컬러풀 대구고 우리가 흑백을 쓰는 저쪽 전주 부채를 갖다가 대구가 있는 이인성이 가서 칼라를 입힌 거예요. 이런 역사 속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더배우에서도 막 쫓아야지. 칼라풀 대구라는 말. 그래서 우리 대구는 그냥 흑백으로 된 부채를 쓴 게 아니라 칼라풀 대구를 썼어요. 자, 또 끝내고 또 마지막 하나 그냥 나하고 사진 속에 이게 이제 45년도에 대구를 떠나는 거예요. 삼덕동 아트리에인데 여기에서 이제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여기에 그림 사진 속에 있는 우리 그림이에요. 자, 저희 큰 누나 벽에 걸려 있고요. 요거 사진이 걸려 있고요. 본인 자화상이 걸려 있고요. 이게 이제 그때 보면 이제 연도를 그림의 연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쓰던 화구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에 걸려 있는 장식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아까 그 국화 그림 꽃병이 옆에 있고요.
이 파레트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색깔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이 파레트 안에 컬러풀 대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천 유원지에서 그린 그림이 저기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 여기 있고, 요 그림은 찾아야 되고요. 아직 발견을 못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양화연구소를 차렸을 때 양화연구소 안에 있는 작품들입니다. 요거 컬러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찾은 그림이고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요 뒤에 그 그림이 띄어 있죠. 숨어 있죠. 경주의 선곡 뒤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에 가서 그린 그림인데 요 국내선에서 팔린 카이유 수채화 최고상을 받은 거죠. 1932년에. 이게 누굴까요? 네. 아이고 쫓다가 봉다리 하나 터뜨려. 1954년도 대구에서 하고 고이동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고이동 선생님하고 같이 천일백화점에서 찍었는데 요 그림이 망실이 됐는데 천일백화점 밑에 그림이 이건 더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이 그림 같은 거 너무 커가지고요 집에 또 못 가져가요. 여기 작품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전시해 놓고 안 찾아갑니다. 다음 전시할 때까지. 미꼬마 아이는 저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사진 속에 이런 작품들을 자료로 쓰이지만 찾을 수가 있고 됐어요. 마무리합시다. 자, 뭐야,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요. 무엇보다도 온 보람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만나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 영광된 자리였고요. 또 할렐루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영광이었고요. 그 외국 사람들 표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존경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잘 안 썼는데 걔네들은 그런 말을 잘 쓰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만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을 쓸 때 제가 그분도 만나면은 저도 그 다음부터 이런 데 오면은 뭐라고 만나면은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여튼 물러갑니다. 오늘 대구가 난 천재화가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단단하게 들려주신 우리 이철생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그림이니까요. 찍어서 이렇게 책상에서 그리면 예쁘죠? 예, 요거는 제가 몇 분만 주면 안 해서 1.50분만 가져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 질문 한두 분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최영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문신학부 최영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인철 작가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버님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그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알고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계대에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서울 사람 이방인인데 똑같은 소재로서는 80% 알아듣는데 소재가 여기서 팍 들리면요 50%분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미학 강의 들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교과서 없이 교수님이 할 때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짜증나게. 가을 어느 날 작품에 대해서 혹시 내가 알고 있으신 거 있으시면 네, 가을 은하는 1934년도 특선받은 작품인데 거꾸로 가서 금액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금액이 얼마가 같아요? 우리 뭐 어저께 돈 한 40원 있었잖아요. 조금 썼대. 그림값으로 하면 무한대고요. 이거는 1961년도 우리 경주이신 이병철 분이 처음으로 이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리움박물관이 아니라 호안박물관. 거기는 주머니가 3개 있어요.
홍라이 주머니가 있고 재단 주머니가 있고 그래서 주머니가 3개 있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병철 씨가 사갔어요. 근데 그 가을 중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면 첫 번째 왜 우통을 벗었는데 그걸 가을이라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날씨에 대한 그걸 질문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저 아마 올해도 8월 4일 정도 되면은 가을 입추입니다. 입추. 우리가 지금 그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서 도시민이기 때문에 계절의 감각에 있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1934년도 31년도면 이 대구 이런 데가 허벌판입니다. 민둥산이고 허벌판이고, 아마 여기 조금만 나와도 저 삼격동 그런 데만 가도 허벌판인데, 제가 이제 정치적인 건 뺄게요. 그 당시에 일본의 정책 이런 거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인성 오로지 자연스럽게 어머니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사진적으로 그리고 싶지 않다. 사물을 눈으로 보아서 어머니가 애를 낳듯이 잉태라는 말을 뜻을 어머니가 애를 낳듯이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렇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인성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아주 극세사를 그리는 게 요즘 풍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애를 낳는 어머니에서 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고, 또 가을 오는 날에서 특징은 왜 그 가을이라는 걸 쓰느냐, 그 천재성을 바로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통을 벗은 거. 근데 그 당시에 가을이라는 때가 어떻게 보면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을 오는 날인데, 지금도 그 다빈치 코드가 있듯이 그 코드에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왜 옷깃을 그렇게 하느냐, 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문심이 많은데, 그거는 뭐 스토리텔링 하기 나름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33년도 34년도 한참 그림의 절정기에 올랐을 때인데, 그때도 이 대구에 와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그 당시에 대만도 일본이 점령국이었었고 했을 때 걔네들끼리 전번에 동경에서 전시하는데 딱 그림만 보면요, 아 이거 중국 사람 거다, 아 이거 조선 사람 거다, 일본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거는 아무리 일본에서 그렸다 치든 어떻게 그랬든 몸에서 배어나는 그 향토, 또 그 적토를 발달하듯이 이 적토라는 거 굉장하거든요. 뭐냐면 붉은색으로 했다가 비가 오면 빨개지고 그런 걸 우리가 아스팔트 시대에서 못 느끼는데, 하여튼 이 작품은 34년도에 우통을 벗은 것부터 문제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그림을 제가 못 가지고 있는 이유는요, 그 삼성이라는 데가 그림을 잘 고칩니다. 그래서 저 지금 작품의 얼굴 부분하고 요 젖가슴이 할게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이병철이가 산 이후에 삼성에서 고쳐주기 때문에 그때 일본 가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장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욱 지금 와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라 이죠. 그래서 김종필이가 전시회 갈 때 그러잖아요. 작품 하나 보고 야 좋다 그러는데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거예요. 소장자. 자기 거 보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미움에 가면요, 지금도 이인성 전시 경주에 상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하나 나오면요, 빌려주기 싫을 때는 이 작품은 수장고에 가서 한 달 동안 걸어놓으면요, 수장고에 가서 1년 동안 쉬어야 된대요. 그림도 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런 명화 작품은 혹시 시간 된다면은 지금 그 용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분 한 분만. 술 마실 것 같은데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은 마스크 쓰려고. 예, 제가 질문 하나,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싶은데요. 예, 지금 대구가 우리 이인성 선생님의 고향이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우리
우리 이승생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도 가졌었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이승생님의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또 진행해 가시는지 간단하게만 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데 그 말을 마무리해서 못했는데 역시 남아요. 오늘 저녁에 나오면은 제가 서울서 장수를 많이 먹었어요. 서울 막걸리가 장수 막걸리예요. 오래 살라고. 그래서 그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대구에 내려왔거든요. 대구에 내려왔더니 불로 막걸리예요. 늙지 않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불로 막걸리. 이거 금박도 사장님은 안 좋아서 이거 좀 해야지. 그래서 저는 불로로, 오늘 저녁은 불로로 이 젊음을 한번 당겨봅시다. 그래서 서울서 장수 막걸리를 먹고 대구에 와서 불로 막걸리를 먹으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과 꼭 같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 미술관 짓고 싶지 않고요. 여력이 되면 아루스다방 프랜차이즈 열어서 스타벅스처럼 때려부셔가지고 아루스 완, 아루스 수송지점, 아루스 범어지점 이렇게 내면 되는 거고요. 그건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 이중섭 박수근이가 문체부에서 3억 5천씩 타가지고 카다로코 레전에 평전입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카다로코 레전에가 있음으로써 그 한 작가의 모든 것, 오늘 질문한 것도 그 평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내가 강연한 것도 카다로코 레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듯이 저는 지금도 대구에 오면서 아까 가짜 그림도 제가 한 400점 모아놨어요. 자료로. 그게 자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시대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기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 그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섭, 박수근 이게 가짜 그림이 왜 나오느냐? 평전을 만들려고 돈을 줬는데도, 국가에서 돈을 줬는데도 못 만들고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3억 5천 다 쓰고 나서 한 10명이 모였어요. 최열이 전부 학자들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야,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유보 상태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기념사업회라든지 유가족 이런 위원회가 좀 끼어가지고 또 하자 할 텐데, 이중섭 아무도 없어요. 이중섭이는 북한 평양에서 오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구상 시인이 띄워서 해먹었고요. 또 박수근이는 박완서 해서 했고요. 우리 대구도 시인 문인이 움직여줘야 돼요. 글도 써야 되고 남겨야 되고 또 여러분들 몫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제 스스로 글을 써서 책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책. 미술관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분의 일대기 10권이면 10권, 20권이면 20권 쫙 나와서, 저번에 그 백 교수하고 저쪽에 하는데 스페인의 피카소 세미나 하는데 좌중 가운데 누가 서 있냐면 박사가 관장에 서 있는 거 아니고 옆에 큐레이터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관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파출부예요. 피카소를 제일 많이 보고 본 게 파출부였었다는 거죠. 파출부를 앉혀놓고 파출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옆에 앉거든요. 유가족이라고. 버릴 수는 없고 계륵 같은 존재인지. 그래서 옆에 앉으면요, 지들끼리 다 얘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박사니까. 모르는 박사. 지들끼리 얘기하고 지들끼리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려면 나대지 말래요. 하나도. 제가 얘기하는 건 스페인 그런 데 가면요, 좌중 가운데 앉은 게 파출부가 앉았다는 거죠. 피카소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파출부죠. 그 사람이 맨발로 맨통으로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빨래 빨아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불러갑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신 우리 이채원 회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우리